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휴일을 보내고 오늘 금요일을 맞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아마 휴일 동안에도 투자자들은 뭐 늘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 상황을 체크할 텐데요. 아마 휴일 어제 아침에는 다들 화들짝 했습니다. 워낙 14일 날 미국 증시가 3%나 급락을 하면서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채권 시장에서 지난번에 10년물하고 3개월물에 이어서 이번에 10년물하고 2년물하고의 금리가 역전되면서 소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데요. 다행히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다우가 0.39% 반등을 했습니다. 대단히 우리로서는 하루 쉰 게 이제 약이 된 반가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는 어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뭐 여러 홍콩 사태라든지요. 이번 또 주말에 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점을 챙겨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출발 마켓온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은 불안하고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가 두렵지 않은 오히려 반가워하면서 웃음 짓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니 바로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경기 전반적인 흐름이나 채권 투자에 대한 전략들 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이 투자처들 알아보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난번에 2차례 특집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또 방송 VOD나 유튜브 보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구들이 그래서 어떤 채권을 뭐 어떤 상품을 사라는 거냐 구체적인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일단 채권을 살 때 뭐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어느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것보다 채권 펀드나 혹은 ETF를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예, 제가 2주 전인가요? 제가 방송 때 이제 한국 주식을 버리고 이제 미국 자산을 투자라고 했는데 네. 이제 보통 미국 자산을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에는 채권 자산도 반드시 투자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지금 박사님과 설명드릴 이제 기본 대상은 채권 ETF라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고르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기본적으로 국채 펀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국채 펀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듀레이션의 개념이에요. 듀레이션인데 아마 이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식형 펀드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베타란 개념이 익숙하죠. 주식형 펀드가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시장이 1%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펀드도 1%씩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채권 금리에 따른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의 민감도를 체크하는 건데 개념이 약간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채권 시장의 베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채권 시장이라는 건 채권 금리가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게 채권 금리가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네. 채권 금리가 보시는 바처럼 채권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1% 정도 내려간다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두 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들고 있는 ETF 펀드가 듀레이션이 1인 펀드와 예를 들면 듀레이션이 5인 펀드일 때 반응도가 만약에 금리가 1% 내려간다고 했을 때 듀레이션 1인 펀드는 절대 수익 플러스 1% 올라가고요. 반면 듀레이션이 5년인 거는 무려 여기에 5배 해당되는 5%의 절대 수익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그 채권과 금리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역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땐 듀레이션 1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1%가 손해를 보고 반면 듀레이션 5일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즉 마치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듀레이션이 1인 ETF 채권 ETF 펀드는 베타가 1. 만약에 듀레이션 5년이면 베타가 5. 그럼 상품마다 그게 다 표시가 됩니까? 다 있습니다. 모든 펀드 이 정보는 반드시 공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펀드의 듀레이션 정보만 알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형 펀드가 시중 금리가 움직였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짝짝 움직이는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즉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고 하면은 듀레이션을 최대한 길게 해야 내가 가격 상승폭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금리가 뜰 것 같아라고 하면은 반대로 내가 리스크에 약간 처하기 때문에 베타를 작게 잡아야겠죠.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 비교하자면 주가가 이제 이거는 상승이니까 떨어질 것 같은 그렇죠. 거죠. 주가가 떨어질 것 내려갈 같은 경우는 베타가 적은 안전자산으로 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경우는 베타가 높은 종목으로 가서 수익을 높이는 거죠. 맞습니다. 듀레이션 개념은 사실은 채권을 공부하거나 투자하려고 할 때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 가격과 값이 수익률이 거꾸로 간다는 게 헷갈리고 두 번째 듀레이션 얘기 나오면 이 참 어려운데 쉽게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식의 베타 값은 이제 아시잖아요. 베타 값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중심으로 이제 ETF로 오늘 중심으로 설명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듀레이션별로 실제로 어떻게 듀레이션이 표시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펜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릴 게 크게 이제 미국 채권 ETF, 국채 ETF를 크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AGG, IEF, TLT인데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만약에 여러분이 증권사에 가서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 이 상품명을 그대로 지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AGG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5.3이죠. 그다음에 TLT는 7.5고 IEF가 7.5고 TLT가 17.7입니다. 조금 더 요거 좀 설명드리면 요거는 투자 적격 채권 ETF 펀드고요. 요거는 미국의 7에서 10년짜리 국채 ETF 펀드고 이건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 ETF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듀레이션 개념을 방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시면요. AGG 같은 경우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1% 빠진다고 하면은 절대 수익 5%가 올라간다는 뜻이 될 거고요. 요거는 국채 금리가 1% 내려간다 하면 절대 수익 7.5%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면 이거는 동일하게 국채 금리 1%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얘는 무려 플러스 17%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채권 금리가 1% 움직이는 거는 100bp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정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 따라서 듀레이션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는 변동성 값도 같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즉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수익도 높아지면 변동성 같이 높아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주식에서 베타가 커진다는 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더 보셔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건 가장 밑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과의 연관성인데요. AGG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연관성이 거의 0입니다. 즉 AGG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과 별로 관계 없다는 뜻이 될 거고요. 반면 IEF나 TL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상관성입니다. 즉 이 IEF나 TLT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빠질 때 얘들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일반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반대로 좀 움직인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아직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너무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과거 이게 한 14년간의 성과인데 보시면 아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AGG 같은 경우는 과거 14년 동안에 딱 연간 수익률, 연간 수익인데 한 번 정도만 한 2% 가까이 그러니까 손실을 본 게 유일한 성과인데 반면에 IEF나 TLT 이제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중간에 손실했던 구간이 연도가 조금씩 더 차이가 나고 그죠? 반면 여기 2008년과 2009년을 보시면 이 세 가지 ETF 펀드의 좀 특장단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TLT 같은 경우는 리만 사태 때 무려 한 34% 났습니다. 반면 그 다음에 장이 회복할 때는 또 한 21% 손해를 본 거죠. 그만큼 이 장기 채권일수록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 채권은 그냥 예리한 칼날 같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과 반대편의 칼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너무 민감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짧게 약간 짧은 칼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사실은 물론 채권을 통해서도 높은 수익을 얻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 세 가지 상품명입니다. 채권의 네. 상품명인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상품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주요 세 가지 상품의 이 올해 같은 경우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뭐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는 과거의 성과고요. 그렇죠, 예. 금년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현재 일반 시청자분들이 투자하기 적합한 펀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보시죠. 전제는 금년 1월달부터 전제인데 먼저 HG 같은 경우는 금년 지금 이제 8월 15일까지인데요. 절대 수익 6%가 났었고요. 네. 그다음에 IEF는 8%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TLT 같은 경우는 17% 정도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워낙 사실 지금 올해는 뭐 채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미국의 달러 ETF이기 때문에 또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봐야 되니까 예. 연초율이 한 8% 정도 달러 강세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국 투자자가 결국 취하는 총 수익은 여기 보시면 ETF의 수익률과 환차익을 합쳐야 되니까 만약에 네. AGG를 하셨으면 14% 정도 나실 거고요. 만약에 TLT 같은 경우 무려 25% 성과가 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코스피를 하는 경우는 동구한 동안에 지수상 한 4%가 빠졌죠. 우리 환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드렸던 세 가지 달러 ETF 국채 ETF가 14에서 25%가 나는데 꼭 잊지 마시고 제일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네. 여기가 종합과세가 해당이 안 됩니다. 환차익은 비과세고요. 여기 그 ETF 수익률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지만 우리가 종합과세와는 굉장히 자유로운 투자의 방법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수익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앞서 이제 베타값 변동성이 커지니까 수익이 높아진다. 네. 그건 이제 공부를 한 건데 올해 그대로 드러나고요. 네. TLT 같은 경우 장기채는 주식시장하고 조금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같이 올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상반기까지 네네. 그랬고요. 그래서 그 금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약간 과거와 좀 다른 건 뭐냐면 보통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네. 금년 상반기 같은 그렇죠. 경우 아주 유니크하게 주식의 안전자산도 가격도 오르면서 오르고 위험자산도 올랐죠. 그렇죠. 네. 금리가 계속 내리면서 위험자산 가격도 같이 올랐죠. 그런데 방금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네네. 오히려 최근 같은 게 정상 상황이죠. 즉 최근장은 주식이 내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최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장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최근 1개월 동안 성과인데요. 예. 딱 극명히 드러나죠. 자 보시면은 8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S&P 500는 코스피는 이렇게 무너지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들 TLT, IEF, AGG 같은 경우 이렇게 플러스가 나죠. 다시 한번 보면 최근 1개월간 S&P 500이 5.6% 빠졌는데 반면 TLT 같은 경우 무려 8%가 거의 한 9% 육박한 수익이 났었거든요. 한 달 네. 수익률이요. 그리고 가장 좀 우리가 뭐라 하나요? 좀 덜 공격적인 AGG 같은 경우도 무려 절대수 1.7% 났죠. 즉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국채 펀드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디펜시브 에셋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국채 ETF 세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약간은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AGG나 IEF나 TLT 상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TLT도 뭐 보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상당히 수익률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약간은 간에. 호흡이 긴 투자자들은 변동성만 약간 감내할 용에 있다고 하면 가능할 네, 거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거나 보시는 분이 많아서 네. 아무래도 좀 성과가 주식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목표 대비 좀 약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주식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적합한 제가 채권형 레버리지.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 되게 공격적이신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은 주식 정도의 눈높이의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국의 장기 국채 레버리지 펀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방금 직전 슬라이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거는 20년 만기 미국 국채 펀드입니다. TLT라는 TLT고요. 상품, 예. 여기에다가 이제 2배 레버리지가 UBT라는 거고요. 네. 3배 레버리지가 TMF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겁니다. 이 상품의 이제 레버리지 상품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20년만 국채에 2배 레버리지, 네, 3배 네. 레버리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이 화면에는 없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TLT는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죠. 예. 그럼 직관적으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듀레이션 20년짜리구나. 그렇죠. 예. 듀레이션 20년짜리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1% 움직일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20% 절대 수익이 움직이는 펀드다. 그러면 2배를 냈다는 거는 40%, 40%, 네. 3배를 냈다는 거는 60%. 다시 네.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 3배짜리는 듀레이션이 한 6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네. 시중 금리가 만약에 1% 움직였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무려 60%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아까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 움직인다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늘 지난밤에 0.1%가 움직인다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0.1%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0%가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 수익 6%가 움직이는 겁니다. 즉 하루에도 5, 6%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TMF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레버리지 ETF 펀드의 금년 성과를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보시면 연초 이후 성과입니다. TLT가 한 20% 육박한 성과가 났었고요. UBT가 36%, TMF는 무려 지금 보시면은 56%. 56%. 예. 올 들어 8월 중순까지 수익이 이렇다는 56% 이게 웬만한 주식 이상의 성과를 났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자산이 좋다는 이유가 보시면 이렇게 환차 손익까지 같이 합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 갑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장기채 국채 ETF를 했으면 27%에서 무려 64% 성과가 났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100bp 금리가 1% 오르내리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1%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네. 그리 보면 불과 뭐 한 1년 이내 한 8개월 정도 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가지고 막 걱정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3.2까지 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1.7, 1.6이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사이에 1.5%, 150bp가 빠진 거니까 드라마틱한 변동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채권 투자는 어쨌든 간에 여러 요인을 생각하더라도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거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어전 슬라이드 보면 세 개 상품 가운데 TLT도 꽤 좀 리스크해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을 주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채권이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럼 들어갔다 빠져야 됩니까? 예, 지금 네. 말씀드린 거는 그 시청자분들이 약간은 이제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경우는 네. 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좀 곤란한 얘기고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좀 직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 정도 AGG나 IF, TLT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상품. 사실 대단한 수익률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꼭 시청자분들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의 호흡이 길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런 상품도 강추입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의 리세션이 한 2년 정도 뒤에 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이 상품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리세션이 간다는 건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내려서 한 1.5 내지 6 정도 가고 있는데 네. 만약 미국 리세션이 된다면 분명히 현재 레벨보다는 금리가 아래쪽에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단기적으로 출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호흡이 길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2, 3년 정도 그런 시장 상황에 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런 투자자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또 살짝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네. 있는 분들은 위에 듀레이션 짧은 AGG 같은 게 적합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상품은 미국 국채 레버리지 ETF를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인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투자로 해서 보면 위험이 좀 있을 정도의 상품인데 사실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권 투자를 해서 올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채권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주식의 어려움들을 피해가면서 채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보고 있었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상품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